왼쪽이 우리 쇄골부터 어깨 라인이 좀 더 길어요. 소위 말해서 길다는 표현이 좀 더 펴져 있는 네, 맞아요. 느낌이고, 그리고 가슴 근육도 여기는 차 있는데 여기는 좀 이렇게 가슴 근육도 왼쪽은 좀 상부까지 잘 들어오고 잘 차 있는 느낌이면 네. 오른쪽은 뭔가 쇄골과 어깨 라인의 길이가 좀 짧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른쪽이 라운드가 더 심한 느낌이고, 네, 네. 그리고 가슴 근육도 상부까지 좀 잘 안 느껴지고 안 네, 차는 맞아요. 느낌이 크신 거네요. 편 상태에서 가면 훨씬 더 여기가 끝범위거든요. 이 범위가. 그럼 실제적으로 나의 왼팔로 내가 벤치프레스나 어떤 푸시업이나 가슴 운동을 한다. 이렇게 벌리는 움직임이 수평 외전이라는 움직임인데, 여기서 팔꿈치만 딱 접으면 우리가 이 움직임이랑 같죠. 그러면 나는 왼쪽을 내려갈 때 사실상 이 범위가 나의 가동 범위의 끝인 범위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더 내려간다. 어떤 걸 써야 되냐면 우리 어깨를 으쓱해서 그리고 가슴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하면 더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 범위에서는 가슴 근육이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패시브한 조직, 수동 조직들이죠. 관절 주변에 뭐 건이나 인대 이런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이 아닌 다른 조직들이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내가 계속 반복하게 된다면 뭐 근육에도 끝범위까지 가기 때문에 자극은 느낄 수 있으나 내 관절이나 다른 조직들이 희생하면서까지 이 범위를 가고 있는 거죠. 왼쪽은. 그래서 왼쪽이 뭔가 자극이 더 빨리 오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왼쪽이 더 빨리 지치는 것 같고 힘이 잘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감각 오류가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왼쪽은 이 범위가 끝이란 말이죠. 이 범위가. 그럼 이미 이 범위에서 내가 운동을 반복하게 된다면 왼쪽 가슴이 이미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더 과한 힘으로 내리려고 하면 어깨가 올라가면서 다른 조직들이 좀 쓰이겠죠. 오른쪽도 제가 한번 볼게요. 그래도 오른 범위는 내가 90도까지 바닥과 평행인 지점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왼쪽보다는 저항이 훨씬 적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봐도 내가 내려갈 때 오른쪽 어깨가 으쓱대는 게 거의 없어요, 현저히. 근데 물론 이 범위 이상 내가 내려가게 된다면 땡기면서 어깨가 좀 올라타겠죠. 그리고 벤치프레스 오른쪽 범위는 실제로 내가 거의 한 85도 바닥과 평행인 지점까지는 나는 오른쪽으로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벤치를 할 때 양쪽 어깨에서 기능의 차이가 있죠, 확실히. 예를 들어서 내가 왼쪽 범위는 여기가 사실상 끝인데 오른쪽 범위 더 갈 수 있는 캐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나는 이런 형태로 운동을 하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근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왼쪽 어깨가 살짝 으쓱대면서 오른쪽만큼 얘를 내리려고 노력하겠죠. 이런 습관이 계속 들리다 보면 계속해서 어떤 신체적인 기능이 계속해서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누운 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해보면 팔 조금만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갈비뼈가 들려 있으면서 갈비뼈가 많이 벌어져 있죠. 그리고 허리도 이렇게 떠 있죠. 그리고 목도 편안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면 굉장히 좀 힘들게 눌려지는 듯한 목소리가 좀 나오죠. 그러니까 이 포지션이 많은 사람들한테 편한 포지션이야 하는데 지금 이 자세 자체가 불편하단 말이죠. 그럼 일단은 우리의 찌그러진 이 몸통이 있죠. 찌그러진 물병을 바로 펴는 연습부터 해야겠죠. 물병이 바로 펴진다면 그 안에 물을 담으면 물병에 이쁘게 물이 담기겠죠. 그게 어깨나 하지의 기능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전략, 찌그러진 몸통을 바로 잡으면 어깨나 골반의 기본적인 기능은 바로 살아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목의 높이를 이렇게 한 개,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한 개, 오케이. 다시 앞으로 나란히 발 한번 들어볼게요. 오케이, 유지. 그럼 이렇게 내가 마치 호텔 베개처럼 목을 이렇게 높였죠. 그럼 지금 갈비뼈를 만져보면 평평하거든요. 일단은 1번 목을 높여라. 그러면 갈비뼈가 이렇게 안정화가 되면서 찌그러진 페트병이 비교적 좀 이쁜 형태로 이렇게 셋업이 되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골반을 테스트했을 때 다리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양쪽 다. 그게 골반에서 내회전의 움직임이 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골반의 전방 경사를 중립 위치로
중립 위치로 데려다주는 운동들입니다. 골반의 내외전 기능을 찾아주고, 자, 그래서 이 상태로 발을 좀 넓게 벌려가지고 고울에 잘 밀착시킵니다. 발의 어느 면도 떨어지지 않게. 제가 안에 공을 끼웠는데 공은 너무 세게 안 조여도 됩니다. 한 10점 만점 2점 정도.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근육은 요 햄스트링이거든요. 얘를 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벽을 일단 누르고, 그리고 이 뒤꿈치 있죠? 뒤꿈치를 아래로 당기면 엉덩이를 한 2cm 정도 하늘로 약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요 정도. 오케이. 그럼 요게 딱 힘 딱 들어오죠. 그래서 이 햄스트링을 계속 걸고 있는 게 중요하고, 공을 10점 만점 2점. 오케이. 그럼 햄스트링 힘 걸렸고, 우리 사타구니 안쪽 힘이 걸렸죠. 자, 이 힘이 내 골반을 제 위치로 놔두는 힘이거든요.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아주 간단합니다. 코로 소리 안 나게 숨들을 마시고, 그리고 소리 나게 천장까지 멀리 호흡을 뱉을 겁니다. 호, 그치. 그렇죠. 다시 코로 소리 안 나게, 소리 나게 뱉어주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젠틀하고 길게 차곡차곡 호흡을 해볼게요. 차곡차곡 그냥 젠틀하게 자연스럽게 마시고, 뱉을 때도 자연스럽게. 그럼 내쉬는 숨이 조금 젠틀해지면서 내쉴 때 갈비뼈가 이렇게 깔아앉으면서 옆구리 옆에 복사근도 약간 느껴주면 좋습니다. 그렇죠? 뱉을 때 갈비뼈가 깔아앉으면서 여기 복사근. 그렇지. 호흡 딱 4번만 더 반복. 그럼 햄스트링 잘 걸어놨고, 그리고 서해부 내전근 잘 걸어놨고, 그리고 내쉬는 호흡에 갈비뼈 닫으면서 복사근까지 느껴주기. 다시 호흡 2번만 더. 이렇게 셋업을 해야 내가 골반을 제 위치로 가져오면서 그 주변 근육들이 다시금 자기 자리를 찾아가거든요. 자기의 톤을 찾아갑니다. 힘 풀고 휴식. 뭐 호흡할 때 어지럽거나 그런 거 없으시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2번은 우리가 양쪽 다 이 어깨에서의 이런 움직임과, 그리고 이런 움직임, 그리고 이런 움직임, 양쪽 다 100점은 아니었거든요. 기능으로 치면 한 10점 만점에 한 2, 3점 정도? 그럼 그 두 쪽 다 기능을 개선해야겠죠. 그럴 때 아주 간단하게 팔을 내가 한 35도에서 45도 사이로 이렇게 뻗어줍니다. 아래로. 그치. 아래로 젠틀하게만 살짝 뻗어주면 손바닥이 하늘 향해서, 그래서 양쪽 손끝이 내 뒤꿈치로 길어진 느낌. 오케이. 그럼 어깨가 살짝 내려가면서 갈비뼈가 더 다치게 되죠. 그리고 다시 공 살짝 드릴게요. 그 다음 다시 발 붙여놓고 뒤꿈치 당겨서 햄스트링 걸고, 그리고 허벅지 안쪽 내전근 걸고, 그 다음에 호흡 뱉습니다. 젠틀하게. 그렇죠. 그래서 호흡을 뱉을 때 이처럼 다시 마셨다가, 뱉을 때 손끝이 뒤꿈치로 더 길어진다는 느낌. 근데 이 느낌도 한 1, 2점 정도예요. 너무 과하게 뻗으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손바닥은 하늘을 본 상태에서. 그쵸. 그래서 호흡을 뱉을 때 손끝도 길어지고 공도 살짝 더 조여주고. 그치. 다시. 그리고 호흡을 뱉을 때 우리 몸에 있는 바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배꼽을 당겨가지고 일부러 수축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풍선에 바람을 빼듯이. 네, 이게 훨씬 좋아요. 그렇지. 그래서 햄스트링, 내전근, 호흡 뱉을 때 갈비뼈 안정화되면서 복사근, 손은 35도에서 45도로 뻗고 있고, 오케이. 마지막 한 번만 더. 팔에 힘을 저한테 맡겨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지면과 평행한 부분에서 한 몇 도 정도 더 뚫고 바닥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팔꿈치가 많이 구부러져 있던 게 요게 구부러진 현상이 좀 많이 줄었죠. 그럼 나는 이제 벤치프레스를 할 때 지금 이제 이 범위까지 편안하게 내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힘 풀고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오른쪽이 이제 양쪽이 비슷하네요. 다시 힘 풀고. 그렇지. 이제 앞으로 딱 나란히 해가지고 동시에 천천히
우리 플라이 한다 생각하고 천천히 한번 벌려볼게요. 오케이, 유지.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내려갔을 때 좌우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더 크지 않는 범위는 어느 범위냐면 내가 바닥과 평행인 범위, 내 등과 평행인 범위, 이 구간에서는 좌우의 기능 차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럼 내가 벤치를 한다고 해도 당분간은 내 팔꿈치가 몸통을 지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몸통을 지나게 되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등을 꺾고 싶고 갈비뼈를 들고 싶거든요. 그리고 허리도 앞으로 밀고 싶고 골반도 전방으로 놓고 싶습니다. 우리 필연적으로. 더군다나 다리가 아래에 있다고 하면 더 그렇겠죠. 바닥을 밀어내면서. 근데 우리는 그 한 번의 기록을 갱신해야 되는 스포츠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리프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관절과 자세를 희생하면서까지 플레인지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상태로 그대로 살짝만 내려볼게요. 몸통이 지나기 전까지가 여기거든요. 우리가 이 범위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범위고, 그리고 이 범위에서는 좌우 기능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슴 운동이죠. 가슴 근육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가슴과 우리 팔꿈치의 거리, 이게 모멘텀인데 이 모멘텀이 지금 팔꿈치가 등을 지나려는 이 순간이 최대거든요. 내가 얘를 더 내리면 팔꿈치랑 이 가슴의 거리가 훨씬 더 짧아지고 가까워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육적인 부분들은 좀 덜 쓰이고 우리가 관절 주변에 패시브한 조직, 수동 조직들이 훨씬 많이 쓰이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관절의 수동적인 조직들과 그리고 가슴 근육이 쓰이긴 하나, 우리의 목표는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가슴에 데미지를 입혀서 가슴 근육만 쓰이는 환경에서 운동을 하면 되는 거죠. 사실상 내 관절을 희생시킬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어깨의 좌우 기능의 베스트인 포지션인 팔꿈치가 몸통을 지나기 직전 포지션까지만 내리면 되고, 이 구간에서 근육은 가장 힘을 잘 발생시키고 가장 근육의 힘을 잘 쓸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 이후 구간을 내려가면 어깨의 좌우 기능에 차이가 발생하는 구간이고, 그렇게 되면 근육적인 부분보다 우리 관절에 있는 수동 조직들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면서, 그리고 갈비뼈를 더 들어야 되고 허리와 골반을 더 꺾어야 되고 호흡이랑 체형까지 마이너스 되는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요 범위가 끝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해서 제가 운동을 한번 지도를 해드릴 거예요. 거울에 이렇게 발을 살짝만 올려놓게 되면 우리 발이 가슴보다 더 높이 있죠. 그럼 우리가 골반이 접힐 거고, 그리고 이때 이 골반은 약간 후방으로 틸팅 되면서 등 허리가 바닥으로 그냥 편안하게 깔아앉을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갈비뼈가 많이 들리지 않는 포지션에서 갈비뼈도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깔아앉을 거란 말이죠. 이때가 우리 골반과 갈비뼈가 이렇게 평행인 구간입니다. 이 네모 박스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 네모 박스를 이상한 형태로 계속 찌그러뜨리면, 이 네모 박스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호흡도 제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네모 박스를 유지한 채로 내가 팔을 움직이는 게 실제적인 고립이고 웨이트 트레이닝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몸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우리 사지말단을 움직이는 게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몸을 막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팔도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세에서 이 골반과 갈비뼈, 이 체간이죠. 이 네모 박스를 이렇게 제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딱 세팅을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덤벨을 양쪽을 잡아보는 겁니다. 이때 느낌은 자세를 과하게 바꾸지 않았죠. 근데 이 상태에서 잡고 있을 뿐이죠. 이때 어떤 것들을 인지하시면 좋냐면, 우리 이 골반, 갈비뼈, 이 네모 박스, 이 공간에 대한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딱 정사각형으로 딱 공간 만들어 놨죠. 이 공간이 마름모가 되거나 직사각형이 되거나 막 다른 도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계속해서 이 정사각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떨 때 이걸 유지해야 되냐면, 팔을 접어서 슥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대로 유지. 그렇지. 오케이, 그대로 유지. 그러면 팔을 몸통이 지나기 전까지 내렸죠. 왜냐면 이게 나의 가동범위니까. 이때 계속해서 이 정사각형이 다른 도형으로 바뀌면 안 되고, 그 상태로 밀 때도 마찬가지 이 정사각형을 유지하면서 밀어보시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팔꿈치를 예를 들어서 내가 다 편다. 다 펴볼까요? 다 펴면 바로 이 정사각형이 다른 도형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럼 난 어디까지만 밀 수 있는 사람이냐? 여기까지 밀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밀었을 때 가슴의 근육은 계속 들어와 있어요. 우리 팔꿈치를 펴버리면 가슴의 근육 빠집니다. 긴장도가. 다시. 자, 이제 갑니다. 그렇지. 몸통 지나기 전까지만 내렸다가 정사각형 유지할 수 있는 구간까지만 밀었다가. 좋아요. 이 구간이 실제적인 내 가슴 근육이 동원되는 환경이자 구간이거든요. 그치. 좋아요. 계속 나는 팔을 접었다 폈다 하고 있지만 계속 이 정사각형을 유지하는 느낌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브레인이 인지를 하면서 좌우 기능들을 계속해서 맞추게 되고 교정하게 되고 자기가 가야 될 궤적이나 그리고 속도나 이런 템포들을 몸이 스스로 조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가벼운 무게에서 천천히 진행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개수는 많이 할 겁니다. 지금처럼. 그렇죠. 계속 정사각형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정사각형이 유지될 수 있는 속도, 그리고 정사각형이 유지될 수 있는 템포. 그럼 하다 보면 이 정사각형이 깨지려고 할 거거든요. 그때 아마 속도가 조금 더 느려질 거고, 그리고 내 몸을 제자리에 가만히 두기가 좀 힘들어질 겁니다. 몸에서도 막 떨림이 좀 느껴지기 시작할 거고. 오케이. 지금 딱 3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다 한들 무게를 빵빵 밀어내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정사각형 계속 유지해 놓고. 그렇지. 좋습니다. 그리고 좀 이 정사각형 유지하려고 막 발의 압각도 더 많이 들어가긴 할 거거든요. 그렇죠. 오케이. 일단 힘 빼고 앉아 휴식. 자, 이렇게 환경 세팅을 해놓고 정사각형을 만들어 놨죠. 근데 우리 원래 소위 하듯이 풀 레인지로 내려가면서 가위뼈 한번 쭉 들어보실게요. 쭉, 그치. 오케이. 이렇게 되면 이제 정사각형이 깨진 느낌이고 내 몸의 정렬이 깨진 느낌이죠. 그래서 등과 허리를 제껴서 막 펴는 이런 동작들이 높은 중량을 다룰 때 그리고 내가 원RM을 할 때 그럴 때는 반드시 필요한 퍼포먼스거든요. 절대 나쁜 동작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의 나이 단계에선 그런 동작들을 마구마구 해버리면 좌우 기능들이 더 차이가 나면서 양쪽의 기능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 우리의 등은 펴지게 돼 있고요. 그 중량과 무게 속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벼운 무게를 해도 내가 빨리 내린다. 그럼 등과 허리와 갈비뼈는 이렇게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환경에서 요구되는 만큼은 다 쓰이거든요. 근데 억지로 쓰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억지로 붙이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펴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이 자세도 발도 엄청 우리가 가볍게 만들어 놨죠. 근데 편안하게 그냥 누워있는 자세죠. 이 자세에서 정사각형만 상상하고 이 도형만 제발 유지해줘라. 그 다음에는 그냥 이 부하나 속도나 템포가 알아서 일을 하게 될 거다. 자, 다시 잡아놓고. 그래서 몸을 제자리 두고 이렇게 운동하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자, 도형 정사각형 유지하면서 한번 쑥쑥 가보십시오. 그치. 그렇죠. 이제 이 정사각형을 내가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반복 횟수에 우리가 돌입하게 되면 내 템포가 빨라진다든지 그리고 근육의 힘을 안 쓰기 위해서 범위가 더 깊어진다든지 우리 기능은 몸통 지나기 전까지가 기능이었죠. 그리고 이 팔꿈치를 더 펴서 근육의 쉬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특히나 벤치프레스는 다리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사각형을 유지를 못하면 다리 힘을 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럴수록 더 몸에 힘을 빼고 이 도형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가슴에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줘서 빠른 시간 안에 반복 횟수를 실패하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다른 힘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딱 2개 더 할 수 있습니다. 템포 지켜가면서. 그치. 그치. 한 개만 더. 그치. 자, 딱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 정사각형 지켜서 미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자, 상체도 제자리, 그냥 팔만 가세요. 다시 내렸다가, 그치. 그래서 몸을 가만히 두고 그냥 팔만 가세요. 한 개 더 할 수 있겠다. 그치. 몸은 가만히 두고, 그대로 팔만 가세요. 그러면 평소에 느끼던 나의 좌우 차이가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게 몸이 제자리를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느꼈던 나의 감각적인 부분이 차이가 있었으면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 감각도 회복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부하를 10kg, 12kg, 14kg를 주면 지금 단계에서는 물론 수행은 되겠죠. 근데 나한테 필요한 그런 약정 구간에서의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자, 8kg만 올려가지고 그 제가 뒤에서 봤을 때도 보통 이렇게 했을 때 이쪽 범위가 더 잘 나오니까 그죠? 이쪽 범위가 더 잘 나오니까 몸통이 좀 오른쪽으로 많이 돌거나 아니면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이쪽을 더 많이 꺾어서 내리거나 막 이런 바벨이 돌고 기울고 이런 현상들이 있죠. 근데 지금 내 범위에서 이 정사각형 유지하면서 몸을 제자리에 두니까 이 좌우 차이가 현저하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몸을 제자리에 두는 연습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8kg로 한번 올려볼게요. 내 몸을 이렇게 정사각형을 인지를 했으면 손에서 어디가 느껴져야 되냐면 여기 안쪽보다는 우리 여기 있죠. 여기 척골이란 뼈인데 요골 쪽 뼈보다는 척골 쪽이 다 받쳐진 느낌이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그치. 그게 내 몸을 제대로 세팅했다는 증거거든요. 오케이. 그 상태로 천천히만 한번 내려가 보시죠. 그치. 그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범위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죠. 그치. 좋아요. 쭉 밀 때 여기까지 더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기서 우리가 출발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 이 몸통 정사각형을 지키면서 팔만 제자리를 딱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치. 그쵸. 계속 내 갈비뼈랑 우리 골반 평행이 무너지지 않게 계속 그 정사각형의 도형을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접었다가 폈다가 특히 힘이 빠지면 팔꿈치를 펼 때 정사각형을 무너뜨리면서 어깨로 확 앞쪽으로 빠지면서 밀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3번만 더 가실게요. 결국 마지막 세트 때는 실패 지점까지 어느 정도 퍼포먼스까지는 올려야 되니까. 그렇죠. 2개만 더. 그렇죠. 지금 딱 포지션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하나만 더. 천천히 쭉.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다시 잡아보실게요. 자, 어떤 걸 좀 컨트롤 하시면 좋냐면 우리가 살짝 내렸죠. 지금 여기까지 너무 좋거든요. 물건을 딱 받았죠. 그러면 자, 우리 쇄골 이 몸통은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야 돼요. 그렇지. 다시. 그렇지. 거기서 그대로 밀어야 돼. 그 끝까지 미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다시. 그래서 내 몸통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밀리는 구간까지만 갑시다. 여기거든요. 더 밀면 안 돼요. 2개만 더. 그렇지. 여기거든요. 다시 돌아오고 1개만 더. 다시 쭉. 여기거든요. 오케이 굿. 내려놓고. 그렇지. 근데 우리의 습관이 어떤 습관이 있냐면 플레인지로 하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어쨌든 무게가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근육이든 수동 조직이든 받아서 잘 내려가세요. 근데 밀 때 요 구간부터는 거의 가슴을 안 쓰고 밀거든요. 그 말인즉슨 내가 몸통이 너무 움직인다는 겁니다. 얘를 밀 때 몸통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같이 요렇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는 몰라요. 근데 감시하는 사람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잡았다고 하면 이제 정사각형을 여기까지만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여기까지 정사각형을 우리가 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 몸통 전체가 정사각형입니다. 그 정사각형이 어떤 면도 다른 도형이 되지 않게 천천히 유지하면서 한번 밀어볼게요. 맨팔로. 여기. 그럼 내가 밀 수 있는 범위 여기가 끝이거든요. 거기서 더 밀어볼게요. 그럼 정사각형이 뭔가 바로 찌그러지죠. 다시 정사각형 유지한 상태에서 여기까지거든요. 그렇죠. 다시 내리고. 그렇지. 왜냐하면 이 팔을 더 밀어버리면 더 밀어볼까요? 더 밀어버리면
어깨가 앞쪽으로 전인이라는 빠집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야 되냐면 다시 내려가 볼까요? 내려갈 때 반드시 등과 허리를 꺾어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다시 내려갈 때 손목을 꺾어서 돌려서 이렇게 내려가든지. 그러면 좌우 차이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밀 수 있는 구간에서 덤벨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정사각형 여기에서 좀 더 확장해 볼게요. 이렇게 쇄골부터 갈비뼈, 골반 라인까지 여기가 정사각형. 그렇지. 이제 받는 건 엄청 좋아요. 특히 밀 때 이 쇄골 라인 정사각형 찌그러지지 않게 100점 하나. 그렇지. 그대로 이 정사각형 쇄골 라인 둘. 그렇죠. 좋습니다. 쇄골 라인 훨씬 좋아지시네요. 그렇지. 세. 그렇죠. 쇄골 라인 네. 10개만 더 갈게요. 좋습니다. 그렇지. 5. 그렇지. 6. 좋아요. 힘드네요. 지금 딱 좋아요. 지금 퍼포먼스 너무 좋습니다. 그치, 그치. 7. 힘들면 힘든 만큼. 진짜 1cm만 올려도 됩니다. 그게 이제 운동이니까. 8. 100점. 2개만 더. 지금 훨씬 좋잖아요. 그치.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1개. 가자. 다시 쭉. 그렇지. 오케이, 100점 좋습니다. 그러면 하면 할수록 지금 평소에는 내가 이 몸통이 팔꿈치 지나기까지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었는데 하면 할수록 좀 부드러워지긴 하죠. 물론 몸통을 지나는 건 저는 선호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헬스장에서 보는 눈도 많고 깨작깨작 하고 있으면 좀 그렇긴 하잖아요. 신경 안 씁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 자극이 좀 어떠세요? 잘 와요. 왜냐면 우리가 부하가 높아지면 딱 내려갈 때 지금 보면 이게 몸통 구간이거든요. 근데 어깨가 톡 튀어나와 있죠. 근데 사실상 내려갈 때 나는 이 구간이 끝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운동하죠. 훨씬 더 가슴이 잘 들어와요. 근데 더 내려가죠. 근육 장력 풀리고 지금 말랑말랑하죠. 얘는 좀 장력 좀 있죠. 근데 말랑말랑하죠. 그 이후부터는 관절이나 수동 조직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운동하면 할수록 개운한 느낌이 아니고 막 어깨 더 찝히고 씹히고 약간 그런 느낌. 그렇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정리합니다. 정사각형을 제발 유지해 주시고, 오케이?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범위는 내가 몸통을 좀 지날랑 말랑하는 구간까지, 그죠? 그리고 밀 때도 우리 쇄골 부위의 정사각형이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도록 그대로. 소위 말해 쉽게 말하면 그냥 내 몸뚱아리를 좀 가만히 놔두고 팔만 좀 왔다 갔다 하라. 그럼 가슴 근육이 무조건 쓰인다. 라는 거죠. 그렇지. 근데 좋아요. 느낌이. 막 불필요한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지. 딱 근육만 쓴 느낌이시잖아요. 그죠? 야, 대웅군님 상당하신데. 대웅군에서 거. 일중 아닌가 싶어요. 이런 식으로 좀 트레이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